장동혁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저 제3자 뇌물 제공 저 부분에 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 최재형 목사가 가방을 제공한 이유는 청탁 목적, 어떤 뭐 직무 관련해서 어떤 부탁 또 아니라는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최재형 목사의 진술로서 확인한 것입니다. 가방을 주고 받으면 그걸 촬영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촬영하고 가방을 준 것입니다. 지금 알선 수재 이야기하는데 알선 수재도 알선에 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줘야 됩니다. 알선을 위해서 준 거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걸 찍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3자 뇌물, 알선 수재 그 어떤 구성 요건에도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뇌물, 이것은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대가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직무 관련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포괄적 뇌물이든 뭐든. 그런데 지금 최재형 목사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에 어떤 대가로서 지급한 게 아니라 촬영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지급했다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뇌물죄의 기본 요건인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논의된 다음에 그것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논하는 것입니다. 대가성, 직무 관련성도 없는데 자꾸 경제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 제3자가 받은 경우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아서 단순 수뢰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역시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적 공동체 단순 수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가방을 지급한 목적은, 건넨 목적은 명확한데 어디에서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포괄적 뇌물, 경제적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제3자 뇌물죄 알선 수재는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드릴 때문에 오늘 다시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계속 거론이 되니까 알선에 관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아니면 뭐 사과가 필요하냐 아니냐,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냐, 저는 그거를 떠나서 지금 법적인 구성 요건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토론하시죠. 네, 교정본부장님 증인석 나와주시고요. 법제처장님, 배우자가 외제차 선물로 받거나 순금 10돈을 받거나 명품 백을 받거나 혹은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받아도 됩니까? 직무에 관련 없고 공직자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물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추석 때 우리 법제처장님한테 이 명품백 하나 선물로 배우자께 보내겠습니다. 그럼 받으실 겁니까? 의원님, 그 질문 자체가 아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전제해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뭐라 보시겠어요? 법제처장이,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명품백을 받든지 뭐 배우자가 고급 아파트를 받든지 외제차가 받든지 아니면 아드님이 퇴직금으로 50억 받으셔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근데 전에 그거를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국민권익의 네. 그 홍보물, 그거는 아마 그 국민권익에서 그 청탁금지법을 해설하는 홍보물이지 않습니까? 법제처장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저는 받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은 하실 수 있어야죠. 뭘 이렇게 수사 중인 사안입니까? 알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수감자 검찰이나 법원에 출정조사 갈 때 언제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다 기록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다 기록됩니다. 정문 기록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뭐 지금 1980년대의 수감자입니까? 구체적인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까? 전산상으로는 그러니까 있는데 있잖아요. 기록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지 전산상으로 있냐 서면으로 있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일부 존재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보고 사항과 국회에 제출한 공개 사항과 자료가 다릅니까? 다시 별도로 가공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보고받았습니까? 그대로 뭐 열람하신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받았습니까? 네. 그냥 검사가 출석 요구한 시각만 가지고 입출입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께서 근데 열람하신 저희가 기록은 의원실에서 그대로입니다. 입출입 기록, 나간 시각, 그 출정과 환소 시각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왜 안 주시죠? 입출입 자료 기록은 있으시잖아요. 입출입 기록은 여러분들이 열람하신 거기에는 양식이 없고요. 그러니까 양식을 달라고 했다니까요. 정문 출입 기록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정문 출입 기록은 제가 서울구치소장과 사전에 입 맞추셨어요?
교정본부장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 전혀 없고요. 그냥 예. 주지 말라 이런 말 안 하셨죠? 그런 그러면 게 서울구치소장이 임의로 단독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죠? 근데 교정본부장 아무런 지시 안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서울구치소장한테? 제가 직접 지시하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련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국회에 제출 못한 그대로를 설명한 겁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문 출입 기록을 달라 이런 거는 요청 안 하신 걸로. 서울구치소는 또 보고받을 그대로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본부장님이 뭔데? 네, 그런 게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토론 시- 종결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님, 그거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입니다. 의무. 협조가 아니라 의무라고요. 네, 자리로 그래도 아까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제가 못 드렸었는데 그 설명 자리로 좀 돌아가십시오. 예. 전혜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관련해서 부산경찰서에 공수처에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민주당 테러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장일 때 공수처에 고발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당시에 살인 미수 테러 행위 현장이었습니다. 깊숙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서 경동맥이 1cm만 벗어나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사건 때에 그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는 피해자 이재명 대표의 생사가 적어도 경찰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이 그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그 현장은 살인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이 범죄 수사 규칙, 증거 보존 의무 이것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건이 그 중대 테러였고 또 그 현장 보존과 관련돼서 물 청소가 또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장 보존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보존과 관련돼 가지고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 수사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까지 하면서 범죄 입증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고의로 범위를 가지고 현장을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좀 찾기가 좀 부족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물 청소를 하고 그래서 현장 보존에 있어서 상당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그 여러 가지 의사소통 과정이라든지 등등 그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서로 의사 연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 고의로 현장을 훼손한 것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처장님. 예. 잘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 선열이 낭대한 사진을 세상에 공개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접니다. 아셨어요? 그 선열이 낭자한 그 현장을 바로 물청소하는 게 그게 문제가 없다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요, 다 폴리스라인 치고 다 보존했어요.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공개한 그 사진 보셨어요 혹시? 네. 선열이 낭자한 거? 네. 그걸 물청소를 바로 하는 게 그 증거인멸이지 현장 보존입니까? 그 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시고 차라리 그러세요. 뭘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그것도 수사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영교 의원님. 법무부 장관님, 이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어떻든 세계의 인물이에요. 오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아니기는요, 돼요, 안 돼요? 그걸 답을 못 해요? 돼요, 안 돼요? 오빠라는 호칭을 했다는 게 무조건 불법하다고 검사한테 오빠 부적격하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케이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게 검사도- 다시 한번 더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검사도 여동생도 있습니다. 네, 오빠라는 그래서- 호칭이 안 됩니다. 저는 저 내용 자체가 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잘하셨어요. 내용에 네. 저 내용에 장시호 뭐 한데 저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자꾸 저렇게만 해놓고 당부를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저렇게만 어렵지 않습니까? 해놓고라뇨. 저 내용 이런 거를 자체를- 왜 준비를 안 해오세요? 검사가 그렇게 수사를 수십 번을 불러내서 해놓고 나중에 오빠 동생하고
그리고 사적인 대화 나누고 사적인 관계하고 그리고 숙박 공유 숙박 시설도 들어보세요.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라고 하고 공유 숙박 예약해주고 이거 협력관들 뭐 하십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에게 안 보여드립니까? 저거는 지금 장시호와 정다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장시호와 김영철이 머물렀다 갔다라고 하는 공유 숙박 시설을 예약해준 사람이 정다은이고 그 정다은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정다은에게 다시 공유 숙박 시설 비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조차 말 못하는 법무부 장관 그래요? 오빠라고 할 수 있다고 오늘 하셨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제처장은 우리 감사원장은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할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고 버젓이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국민권익위는 뭐며 그리고 이것이 무혐의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 전 백혜령 경찰관이 마약 74kg을 잡아냈어요. 국제 마약 밀매단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또 용산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용산은 도대체 누가 거기 개입한 조병로가 있었어요. 조병로 인사 개입에 이종호가 개입했어요.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왜 이런데 아무도 수사를 못하는 거죠?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3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서울구치소 장시호 출입 기록 일체를 제출해야만 되는 법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입 기록 일체 제출해야 됩니다. 교정본부장 나와보세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법을 위반해서 형을 살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법을 어기면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정본부장도 법을 어기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구치소 교도소에서 살아야 돼요. 교정본부장도 예외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재판을 받고 거기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